예, 이제 3주차, 미적분학 1, 3주차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제가 첫 번째 강의한 거 동영상을 한번 봤더니, 강의한 중간 정도부터 이렇게 무슨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윙 하고 소리에 섞여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일단은 제가 별도의 마이크가 없어서, 그냥 이 노트북에 있는 그냥 내장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필기 프로그램, 스타일러스 펜을 쓰면서 필기 프로그램 띄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적으면서 강의를 했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화면을 노트북 화면을 녹화하는 거를 이제 같이 돌려놓고 하니까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이 노트북이 열이 받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팬이 돌아가는 거예요.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기계 내에서 나는 소리니까, 근데 마이크는 내장 마이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가 꽤 크게 그 녹음한 거 안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저기 학교에서 좀, 뭐 노트북은 몰라도 하다못해 마이크라도 하나씩, 녹음용 마이크라도 하나씩 지급을 해주면은 좋을 텐데, 뭐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고, 저는 뭐 그냥 가지고 있는 노트북으로 그냥 하고 있어서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리가 귀에 거슬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이제 4.4절 제목이 뭐예요? Indeterminate forms and L'Hopital. 로피탈의 룰. 제목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하나 리뷰를 해보면, 어떤 함수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점으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함수 f가 있고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거를 뭐 알파라고 할까요? 그리고 함수 gx가 있는데 이것도 x가 a로 갈 때 그 gx의 극한값이 수렴해요. 그래서 수렴값이 베이라라고 합시다. 즉 어떤 특정한 점으로의 극한값이 f도 g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뭐 이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곱한 것, 그쵸?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의 극한값을 따질 때는 그냥 어떻게 돼요? 본래 함수의 극한값에다가 본래 함수의 극한값이 각각 알파, 베이라죠? 그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값 곱한 걸로 수렴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곱해서 만든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에 곱이 된다. 나누기도 되죠? 나누기를 해서 만든 함수 극한값도 각각의 극한값에 분수꼴 나누기가 된다. 예.
이걸 뭐 증명을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캘큘러스 계산하는 거니까 원리적인 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존의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의 극한값을 생각을 할 때는 본래 함수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때는 단 분수꼴일 때는 분모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가능한 것의 전제 조건은 재료가 되는 함수들의 극한값이 어떤 숫자로서 실수값으로 수렴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얘네들이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한대로 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fx가 무한대로 가고 x가 a로 갈 때 g가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은 그 두 개 더한 거의 극한값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아니냐, 이런 논리를 피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의 극한값이 무한대라는 것은 그것의 극한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없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가 100보다 값이 커지냐? x가 a에 충분히 가까이만 가면 100보다도 커져. 그러면 1000보다도 커지냐? x가 a에 아주 더 가까이 가면 1000보다 커질 수 있어. 이렇게 한없이 값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썼을 때 뭐죠? 값이 한없이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indeterminate form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딱 확정되게 값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둘 다 무한대가 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fg 같은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무한대꼴로 가는 경우, 그렇죠? 또는 둘 다 0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는 indeterminate form이라는 거는, 자, 극한의 모양이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극한이 이제 각각 f와 g가 재료가 되는 함수들이 그러니까 극한의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숫자가 아니니까 이거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꼴일 때 극한이 어떻게 되겠는가가 이제 우리가 indeterminate form을 다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피탈의 룰이라는 거는 이제 일부 이런 것 중에 몇 가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로피탈의 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뭔지. 로피탈의 룰이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간단한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Suppose that 일단 두 함수가 있는데 그게 A에서 값이 둘 다 똑같아요. 또는 그냥 0이 된다 그럽시다. 똑같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두 함수의 극한이 각각 존재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도함수가 존재해요. 또는 미분계수가 도함수가 존재해서 이게 그 도함수가 염속이에요. 도함수도 함수니까 연속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에서 G의 극한값이 미분계수 값이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는 x가 a에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수렴하겠죠.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긴 거를 보면 얘는 x가 a로 갈 때 분자 부분도 0으로 가까이 하고 분모 부분도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의 극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fhA가 0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 놓고 분자 분모를 x 빼기 a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이것은 분자는 x가 a로 갈 때 어디 수렴하는 거예요? f'a로 수렴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모는 g'a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분모가 0이 안 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자 부분, 분모 부분이 있는데 각각이 수렴값을 가지고 분자 부분의 수렴값은 0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원칙에 의해서 g'A, f'A하고 같다.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미분계수 값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피탈의 룰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로피탈의 룰이 뭔지 정확히 좀 서술을 해볼게요. 일단 조건이 좀 붙어요.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분계수를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둘 다 미분 가능해요. 도함수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g의 도함수 값은 0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fg의 정의역 전체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x가 a로 가까이 가니까 사실은 관심이 있는 부분은 a 근방에 있는 x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고 a 근처에서 성립하면 돼요. 그럼 a 근처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a를 포함하는 그냥 개구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a를 포함하는 적당한 개구간에서 크기는 상관없어요. 아주 작아도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크기가 어떻든 간에 아무리 작아도 어쨌든 a를 포함하는 개구간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합시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x가 a로 갈 때 fx가 0으로 가고 gx도 0으로 가요. 또는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 플러스 그냥 무한대로 쓰면 값이 한없이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G도 그래요. 여기 부호는 상관없어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 분수꼴에 도함수의 분수꼴에 극한은 각각의 도함수의 분수꼴의 극한값하고 같다 이거예요. 단 조심할 거는 RHS라는 건 right-handed side예요. 그러니까 우항이죠. 이렇게 표현한 거 요거 자체가 극한값 자체가 오른쪽 강에 있는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존재 안 하면 소용없죠. 그렇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건을 정확히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고, 근데 미분 가능한 건 전체일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극한값을 따지려고 하는 x값 근처에서 미분 가능하고, 둘 다 0으로 가든지, 둘 다 무한대 또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그런 경우라면 이 분수꼴의 극한은 도함수의 분수꼴의 극한하고 같다. 이게 이제 로피탈의 룰이에요. 이거는 잘 못 구하겠지만 도함수꼴인 경우에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거는 유용한 공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멘트를 하면 꼭 이게 x 빼기 a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x가 뭐 무한대로 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이런 경우에도 역시 성립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룰은 x가 한없이 증가하거나 한없이 감소하는 경우에 극한 따질 때도 유효하다. 알겠죠? 예. 요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keep in mind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제 example 위주로 한번 어떻게 되는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4.4절이죠. example를 쭉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example 1. x가 1로 갈 때 x-1 로그 x, 그쵸? 그러면 x가 1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이죠. 그런데 x-1이나 로그 x나 다 미분 가능하죠. 1분방에서. 그러니까 로피탈의 룰을 쓰면 각각을 미분한 거를 생각을 하면 x-1 미분하면 1이고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x분의 1이에요. 그러면 x가 1로 가면 x분의 1은 1로 가겠죠.
만약에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가만 생각을 해보면 x-1도 무한대로 가고 로그 x도 무한대로 가죠. 근데 x가 충분히 크면, 예를 들어서 x가 뭐 0보다만 크면 로그 x나 x-1이나 다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로피탈의 룰을 써도 돼요. 또 반복적으로 쓰면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x분의 1에 1. 그러니까 또 x분의 1인데,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요게 한없이 커지는 거니까 분수꼴이니까 이거는 0에 가까워지겠죠. 점점 작아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x 빼기 1분의 로그 x,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x-1은 이제 이렇게, 그렇죠? 뭐 로그 x는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x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뒤쪽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얘는 증가하는 정도가 점점 작아져요. 증가는 하지만, 증가율 자체는 작아지지만 얘는 계속적으로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값의 차이가 엄청 커지겠죠, 나중에. 저 멀리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 쪽이 값이, 둘 다 값이 커지긴 하지만 분모가 값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증가하긴 하지만 분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분모가 증가하는 정도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분모 쪽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모 쪽의 값이 무진장 커지겠죠. 분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비율을 생각하면 0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게 더 빨리 증가하느냐를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안 하더라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x제곱분의 2x. x제곱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정도가 익스포넨셜 함수가 훨씬 빨라요. 그 뒤쪽으로 가면 이 녀석보다 저기 2차식보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 쪽이 훨씬 빨리 증가하니까 이 값은 아무래도 무한대가 될 것 같죠? 그렇죠? 무한대가 될 것 같다. 이거 예상해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건 다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하면 2x분의 2의 x예요. 지금 무한대 꼴인데, 근데 미분해 놓고 나서도 무한대 꼴이죠. 여전히 이제 무한대꼴의 무한대꼴인데, 얘네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2의 x승이나 2x나 또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로피탈의 룰을 한번 쓰긴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죠. 또 해놓은 것도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값이 하나씩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대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되죠? 지금 제가 이그젠플 1번, 2번, 3번밖에 해서 연속을 하고 있어요. 번호 안 붙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0으로 갈 때 그러면은 요것도 분모도 0, 분자도 0, 0, 0분의 0 꼴이죠. 근데 어쨌든 미분 가능하니까 0 근처에서 미분하면 1,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x 빼기 1이 되겠죠.
x가 0으로 가면 sequent는 1로 가겠죠. 그렇죠? 아, 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x 3승입니다. 예, 3승으로 합시다. 문제가 너무 쉬웠죠? 3x 제곱. 그럼 하고 나면 이것도 0, x가 0으로 하면 sequent도 0으로 sequent는 1로 가죠. 그러니까 분자도 0. 여기는 0분의 0꼴인데 여전히 미분 가능해요. 분자 분모가. 그러니까 한 번 더 로피탈을 쓰면 ux sequent 제곱 미분하면 2에 sequent 미분한 거니까 sequent x tangent x 되겠죠? 식이 복잡하네요. 아직 여전히 이번에 어때요? 이 탄젠트 때문에 분자가 0이 되죠? 분모도 0이니까 여전히 0분의 0꼴이에요. 로피탈 룰을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살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는 그냥 놔두고요. 6도 빼고요. 요거를 요런 곱하기로 생각을 합시다. 6분의 2의 sequent x의 제곱에 x분의 tangent x. 근데 x분의 tangent x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것도 역시 둘 다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의 룰을 쓰면 sequent의 제곱. 그럼 요거 1로 가죠? 분자가. 그러니까 요거 1로 가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요 부분은 1로 가고 sequent 제곱은 또 1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 둘 다 1로 수렴하는 함수의 곱이니까 결국 그 극한값 자체로 곱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5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x가 파이, 마이너스 표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x가 파이에 접근하긴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표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의 왼쪽에서 파이로 접근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 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어떻게 되죠? 코사인이 어떻게 생겼어요? 코사인이 뭐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파이의 왼쪽에서 이게 접근하면 어디로 가요? 1 빼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1로 접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전체적으로 2로 접근하는 거고 x가 파이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접근하면 얘는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냥 0이네요. 그러면 2분의 0꼴이니까 이 그장표 도대체 왜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주의사항으로 준 거예요. 이거를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피탈의 룰을 적용할 때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타입인지 뭐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미분하면 다 된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분자 미분하면 코사인 x, 분모 미분하면 사인 x. 그럼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는 뭐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그젠플 5번이 왜 있냐면 로피탈의 룰을 쓰기 전에 전제 조건을 살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분수꼴인 경우에는 뭐 0분의 0꼴이라든지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럴 때만 사용해야 된다. 겁니다. 자, 그래서 분수꼴인 거는 이제 이렇게 대략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극한값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양을 봅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고 로그 x는 어떻게 돼요? 그 생겼으니까 x가 0 플러스 이렇게 썼으니까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 0? 이게 아니죠. 얘는 지금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두 숫자를 곱한 게 극한값이라고 주장하려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로그 x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해서 0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고민을 해보면 그러면은 요게 무한대니까 이거를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무한대,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로피탈의 룰을 쓸 수 있어요. 로피탈의 룰을 쓰면 x분의 1 미분하면 x제곱분의 마이너스 1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극한 따질 때 조심해야 되면 x가 0에 가까이 가는 거지 x가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값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식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쭉 다 해볼게요. 그냥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뭐냐 로그 x분의 1 빼기 x-1분의 1이에요. 그럼 x가 1로 가면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분모의 절대값이 하나씩 커지니까 이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1의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x 빼기 1은 0으로 가긴 가는데 양수이면서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양수이면서 0으로 가는데 그거의 역수니까 이거는 값이 한없이 커지겠죠. 0 빼기 무한되면 어떻게 돼요? 0에서 뭐 엄청 큰 게 있는데 그거 빼봐야 0 빼기 무한되면 0에서 엄청 큰 거를 뺐어. 그냥 엄청 큰 거겠지. 응? 이렇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값이 수렴하지 않는데 이렇게 덧셈 뺄셈 막 연산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통분을 해서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분자 분모를 여전히 좀 곤란한 꼴이죠. x가 x-1 하면 이건 0으로 가까이 하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또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0인가 뭐 헷갈리죠. 그러니까 아직 이건 연산을 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x로 나눕시다. 분자 분모를 x로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하지? 제가 지금 잘못했네요. x가 1로 가니까 잘못했죠. x가 1로 가니까 로그 x는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전체적으로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x-1도 0으로 가고 로그 x도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고 또 분자도 0으로 가는 꼴이죠. 그렇죠? 0분의 0 꼴이니까 로피탈의 룰을 써도 되는 거예요. 로피탈의 룰을 쓰면 미분을 해봅시다. 분자 미분하면 1 빼기 x분의 1 분모 미분하면 곱하기니까 x-1부터 미분하면 로그 x 더하기 x-1에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죠. 분자 분모에다가 x를 곱합시다. x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보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또 분자도 0으로 가고 또 분모도 또 0으로 가네요. 맞죠? 그러면 한 번 더 로피탈의 룰을 씁시다. 로피탈의 룰을 쓰면 분자는 1이 되고요. 분모는 로그 x에 x의 x분의 1가 1분의 로그의 x 더하기 2 꼴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x는 0으로 가니까 요거는 결국 2분의 1로 수렴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이제 꼴을 얘기할 때 만약에 0 빼기 무한대 꼴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값은 0이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죠. 뒤에 있는 값은 한없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한없이 감소하는 거죠. 그쵸? 이걸 수렴하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약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뜻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냥 기호로서 하지 말고 그 기호가 의미하는 뜻을 생각하면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주구장창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쓰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x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x에 2의 x 빼기 1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에 2의 x는 어떻게 될까요? x에 2의 x는 예상하겠지만 x보다 exponential x가 훨씬 빨리 증가하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될 것 같은데 로피탈의 룰을 써서 확인해 보죠. 1분의 2의 x. 그러니까 뭐예요? 2의 x의 극한이니까 무한대죠.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여기가 무한대예요. 이것도 무한대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앞부분이 값이 한없이 커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2를 뺀 거니까 결국에는 2를 빼더라도 값은 한없이 커지겠죠. 두 개의 곱인데 한쪽도 하나씩 값이 커지고 한쪽도 값이 한없이 커져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한없이 커지겠죠. 둘은 무한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뜻을 따져보면 된다.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조건 무한대가 됩니까? 네, 그건 아니죠. 이런 것도 보세요. 요거 무한대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요것도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에 계산을 해보면 1이잖아요.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들여다보고 뜻을 음미를 해봐야지 된다. 자, 또 해볼까요? 아이고, 희한하게 생겼죠? 1 더하기 sin 4x의 코탄젠트 x꼴. 이거는 안의 부분을 보면 0에 가까워지는데 이 지수 부분을 보면 어때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x가 0으로 가면 0분의 1꼴이죠? 네, 한없이 커져요. 그쵸? 여러분들 코탄젠트 잠깐만 여기 하나 좀 구분해 줘야 되는 게 x가 이거는 사인분의 코사인 x예요. x가 0에 가까워지되 0의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양수이면서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사인은 역시 양수이면서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코사인은 그냥 1에 가까워지니까 무한대예요. 근데 만약에 x가 0의 왼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코사인은 변함없이 1로 가까이 가지만 사인은 어때요? 마이너스인 상태로 0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 분자분모 생각하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절대값은 한없이 커지지만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한없이 감소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함수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밑 부분은 0에 가까워지고 지수 부분은 한없이 커져요. 그럼 이건 판단할 수 없죠. 그렇죠? 이게 지금 밑 부분이 1에 가까워지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드는 생각은, 아니 밑에가 1에 가까워지고 무한대인데 1이야 뭐 아무리 곱해봐야 1 아니냐. 그러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게 모양이 불편한 이유는 이게 지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없는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요 수식을 y라고 두고요. 지수를 없애려면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탄젠트 x 로그에 1 더하기 사인 4x 돼요. 그럼 y 지금 x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코탄젠트는 한없이 커지고 로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로그의 소개가 1에 가까워지니까 로그 부분은 0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무한대 곱하기 0, 이거는 또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탄젠트잖아요. 탄젠트 역수니까 이렇게 해서 분수꼴로 놓고 보면 x가 0에 가까워지면 탄젠트도 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 분모 부분도 0에 가까우니까 0분의 0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x가 0에 가까워질 때 로그 y의 극한값은 이제 로피타레블을 쓰는 거죠. 이걸 쓰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미분하면 1 더하기 사인 4x에다가 1 더하기 사인 4x 미분한 거 하면 4의 코사인 4x. 그쵸? 그러면 시퀀트 제곱이라고 쓰긴 했지만 요거를 요렇게 놓고 봅시다. 가만 눈을 부릅뜨고 보면 이렇게 되니까 0에 가까워지니까 시퀀트는 1에 가까워질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1에 가까워지고 위쪽에 있는 건 4에 가까워지니까 전체적으로 4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4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x가 0에 가까워지면 로그 y는 4에 가까워져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y의 극한값이죠. 근데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연속 함수죠, 로그 함수는. 그러니까 로그 값이 4에 가까워져요. 그쵸? 뭐 위든 아래든 4에 가까워져요. 그 얘기는 입력하는 값은 어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입력하는 값은 2의 4승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로그는 연속함수니까, 그죠? 극한값과 거기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가 연속하다는 걸 생각을 하면 함수의 값이 4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입력하는 값이 2의 4승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로그의 극한값인데 이거는 2의 4승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항상 문제 풀 땐 그래요. 뭔가 여기가 이 지수가 있어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지수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지수가 없는 꼴로 만든다. 그러니까 로그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렇죠? 원칙은 간단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행하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 거지. 아이고야, 이게 램플 많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x의 x승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도 그러니까 밑도 0에 가까워지고 지수도 0에 가까워져요. 그럼 뭐가 되나요? 이것도 아리까리 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로그를 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가 0에 가까워지면 요거는 0에 가까워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가까워, 그러니까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모르겠죠. 이것도 좀 앞에서 요런 식으로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요? 비슷한 거 하나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로피탈의 룰을 써서 x제곱의 마이너스 1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에서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로그 값이 0에 수렴하는 거니까 결국 입력하는 값은 1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4.4절 Indeterminate Forms and L'Hopital의 Rule 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차 강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가 3주차까지 연장이 됐는데 과연 3주차로 끝날까요? 그러긴 바라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 3주차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그 강의 계획서에 그 강의 스케줄에 보면 뭐 주차별로 배우는 내용하고 주차별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며 그 주차별 각 섹션별에 있는 엑서사이즈를 뭐를 풀어야 되는지 그 강의 스케줄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 과제를 하셔가지고요. 3주차 과제를 해서 이것도 역시 그 블랙보드에 그 보면 과제란에
그 3주차 과제 그 아이템 있죠? 거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손으로 써서 풀어가지고 그거를 스캔 받아서 PDF로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혼자 이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드는 게 되게 이상하네요. 학생들 얼굴을 못 보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거 뭐, 그쵸? 진짜 사이버네요, 사이버. 이걸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죠? 이 강의를 누군가 하고 뭔가를 쓰고 목소리는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실제하는 사람일까? 혹시 교수가 AI를 돌려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강의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는 분은 없겠죠.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은 나이가 좀 있는 저도 처음 겪고 있어요. 미중유의 일이죠. 살다 보면 이런 식의 일이 한 번씩은, 몇 번씩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건강도 조심하고 공부는 좀 더 오프라인을 할 때보다 더 좀 열심히 하길 바래요. 다행히 이제 이 미적분학 강의 같은 경우는 또 강의 조금 듣고 문제 풀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사정이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3주차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